오늘의 첫 번째 랭킹은 검증의 터널 속으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어제 하루는 굉장히 길었을 것 같은데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모 최모 씨가 어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로 구속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그래서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 그래서 사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어제 3년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6년 전엔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장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증거가 이른바 책임 면제 각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1심에선 그 각서가 거꾸로 유죄의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유재 변호사님, 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지금 책임 면제 각서 때문에 혼란이 많은데,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2014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하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병원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각서를 가지고 2015년에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들어갔을 때는 이 각서를 근거로 이 최 씨는 단순 투자자니까 혐의 없다고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에서는 오히려 이 책임 면제 각서를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았거든요. 이래서 지금 혼란이 있는데 먼저 좀 짚어두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개인 간의 채권 채무 문제를 다루는 민사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형사 사건에서는 이 책임 면제 각서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뭐 유무죄 판단을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없고요. 예. 그냥 유무죄 판단의 하나의 그 근거, 요소가 될 수는 있을 뿐이에요. 일단 그걸 좀 짚어두고 싶고, 왜냐하면 책임 면제 각서가 너무 결정적인 것으로 부각돼 버리니까 자꾸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음모론 같은 게 피어오르고 있거든요. 그걸 좀 먼저 짚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2015년 경찰의 판단과 2021년 법원의 판단이 다른가?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의 쟁점을 먼저 짚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인 최 씨가 의료재단을 통해서 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에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병원의 운영에 관여했다면 비의료인이 전문성 없이 환자의 어떤 치료에 개입을 했으니까 의료법 위반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쟁점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경찰 판단과 2021년 법원 판단 모두 타당할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2015년 경찰은 이 책임 면제 각서를 가지고 공동 이사직에 있던 이 사람들이 최 씨 당신은 어차피 우리랑 같이 이걸 동업하는 관계도 아니었고 이거를 실제로 개입하지 않았으니 당신은 책임 없습니다라고 확인해준 문서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근데 반면 어제 법원은 이 똑같은 문서를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문서를 왜 작성했겠느냐. 오히려 책임 면제 각서의 존재가 병원의 설립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 겁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리고 어제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하나 좀 실무적으로 짚어두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이런 사건이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건 뭐냐면 요양병원의 설립이라 이런 과정에서 일반인이 뭐 투자를 하든 대여를 하든 돈을 넣습니다. 돈을 넣으면 운영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갚을지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돈을 다른 데로 빼돌릴지가 염려돼서 나도 감시하는 차원에서 공동이사직으로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동이사직으로 들어가서 병원의 운영에 개입하지는 않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변제를 받으면 공동이사직에서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받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아마 이 변호인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그런 주장도 충분히 타당할 수 있으니 앞으로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제로 장모 최 씨 측의 변호인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 도주리가 있을 것이며 물론 재판부 판단은 존중은 하나 법률가로서 대단히 동의할 수 없는 무리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윤 전 총장의 징계 청구가 이뤄질 때도 법무부 안에서 장관 면제에서 논의가 됐던 점도 맞습니다.
즉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건 맞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이었다고 보시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검찰의 이 사건 처분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노력을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위원님 같이 들으셨지만 네. 검찰의 이 사건 처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네. 저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유지아 변호사는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된 거를, 지난해 이제, 황인석, 최강욱 의원 등이 이걸 사건을 서울지검에다가 이제 고발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판단은 이제 저런 전혀 다른 이제 판단이 나온 것인데, 왜 이게 정책이냐 하면, 이 약간 사건의 성격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반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보통 이게 이제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의료인이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그런데요. 네. 이 요양병원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많은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장모 최 씨 같은 경우 주장하는 게 한 2억 원 정도 본인이 빌려줬는데, 그걸 변제받기 위해서 공동이사장으로 잠시 있다가 책임 면제 각서를 받고 나왔다. 이런 이제 주장이고, 지금 어제 법원 판단은 아니다, 당신이 공동 운영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미 공범들은요, 2015년도에 이 사건이 불거져서 2명은 집행유예가 대법원 확정이 판결받고요. 주범격인 1명은 징역 3년 6개월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범격인 이 사람들이 이제 났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작년에 윤 전 총장이 이 업무 배제가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네. 특히 이제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했고, 또 이 재판에서 보면 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나왔어요. 검찰이 네. 보통 3년을 구형을 했는데 3년 이제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구형을 하게 되면 구형량의 뭐 절반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것이고, 또 법정 구속 같은 경우도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재판에서 이 실형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소심 재판 때까지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법정 구속을 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로 법정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한 차례 무혐의가 된 사건을 다시 이제 친여권 인사들이 고발을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서 지금 법원에 이런 실형 판결을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네. 법리적, 정치적 의미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윤 전 총장, 어쨌든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사흘 만에 장모 구속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본인과 처가를 둘러싼 혹독한 검증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장모 관련해서 어제 재판에서 3년형을 받고 이제 법정 구속되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성남 땅 관련해서 장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주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혐의를 받고 있어서 또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부인 김건 씨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등 의혹 관련해서, 그리고 전시기획사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 수수했다, 이런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서 2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진교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입건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희가 제목을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달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하나의 장모 사건이 1심이 나왔지만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줄줄이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도 가족 관련한 수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들이 또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또 다시 유죄가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훨씬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예. 1심 판결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본인이 직접적인 개입이 돼 있냐 하는 부분이 전혀 증명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뭐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선 후보라고 하면 가족 관련한 도덕 윤리적 문제도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그냥 본인이 개입했다 안 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장모든 처가 식구들이 저런 범죄에 연루가 돼서 1심 판결까지 나왔고, 물론 뭐 3심까지 가봐야지만 1심에 지금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예. 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지금 6개나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수사나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재판과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 총장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결국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장모가 구속된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는 발언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 네, 위원님, 이번에도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이 짤막한 입장을 메시지로 보내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법 적용에 있어서는 차별일 수가 없고 예외가 일 수는 없죠. 그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윤 전 총장 관련된 사건들의 어떤 내용을 좀 따져보면요. 일단 이 장고증명서 이거는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 추모원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2차례나 일단 무혐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검찰에서 다시 또 수사하라고 또 재수사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가 조작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검찰이 1년 넘게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또 전시계획사 협찬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벌써 1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네. 우리가요, 대선 때가 되면 항상 이 검증을 이야기하는데 이 검증의 주도권을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 사건의 어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양상들이 역대 선거에서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말기에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당시에 검찰이 DJ 비자금 사건이라고 해서 전격 수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삼재 전 사무총장이 이제 이 폭로를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어요. 이 사건의 수사 자체가 결론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는데 문제는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이 수사를 일단 연기를 시켰습니다. 선거 이후로. 왜냐하면 검찰이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아니 경찰에서 2차례나 지금 혐의가 없다 결론 내린 걸 검찰이 또 수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1년 넘게 사건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 있지 않고 계속 수사만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압수수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번의 검찰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갈 수가 있고 그러면 최근에 이루어진 검찰 인사를 놓고 우리가 이 친정권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고 또 권력범죄 수사하던 검사들이 다 차천됐다는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검찰이 정책 중립성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가 법정 구속된 어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고요. 오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재단을 찾았습니다. 저녁에는 원희룡 제주시사와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지문 교수님, 네. 이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그분들의 정치 철학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받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저런 행보는 사실 어제 이제 장모 관련된 구속도 됐고 판결이 나왔는데 저런 행동을 일반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영향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장모 관련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갈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혹시나 영향을 미쳐서 본인의 대선 과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전혀 이제 영향받지 않고 본인의 원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 어제 네, 사태를 예. 아마 보면서 윤 전 총장이 조기에 당에 입당하는 문제를 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제는 대선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사안들이 이제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가 되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의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장외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대응하기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원희룡 지사도 만나서 이야기 등등을 나눈 걸 보면 저는 아마 기존에 이제 지난번에 아직 좀 더 이제 민생 행보를 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만 이런 파상적인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에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의 어떤 힘을 빌려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번 사건도 보면 사실 국민의힘의 이 스탠스가 좀 어정쩡합니다. 왜냐하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면에 나서서 방어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네. 이런 상황을 아마 윤 전 총장 본인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 어제 원희룡 지사 만난 걸 보면서 윤 전 총장의 입당 행보가 조금 빨라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께서는 파상적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